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암을 옮기는 대사치료, COC 프로토콜, 그 중에서 약 하나하나씩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항암작용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시사이클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거는 이제 항생제고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독시사이클린 이미 복용하고 있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독시사이클린이요, 2017년도 논문에 암세포에다가 이 독시사이클린하고 비타민C를 같이 처리했을 때 암세포 사멸이 비타민C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100배 이상 더 많이 사멸됐다라는 연구 논문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타민C 요법 하는 분들 중에서 이 독시사이클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시사이클린이 어떤 식으로 항암작용을 하는지 좀 이야기를 쉽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독시사이클린의 항암작용을 이 논문을 쫙 검색하다 보면은 너무도 다양한 기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다 추합하다 보면요, 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이 항생제가 항암작용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독시사이클린이 암 줄기세포를 억제해준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독시사이클린이 항염작용, 항생제 작용 말고 항염작용을 하면서 항암작용을 한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이 작용에 의해서 항암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이 독시사이클린이란 약이 암 줄기세포를 억제한다. 암 줄기세포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몸에서도 원래 줄기세포가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줄기세포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있죠.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모든 세포의 어머니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한, 다양하게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어머니 세포, 줄기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골수에 있는 이 골수 줄기세포, 여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백혈구도 만들고 적혈구도 만들고 혈소판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되어 만들어질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인데, 이 암에도 이런 줄기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가 만약 그 암덩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의 암덩이 안에 줄기세포라는 게 껴 있다면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항암에도 반응이 잘 안 되고 방사선에도 저항성이 커서 모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다가 이런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 줄기세포니까 다시 세포 분화하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져서 재발도 되고 전이도 될 수 있게 하는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거든요. 이 줄기세포를 저하시키는 능력이 세포 실험에서 보면 이 독시사이클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 줄기세포라는 건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줄기세포라는 거를 실제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암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냐면 바로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에서는 실제로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유방암 환자분들, 자, 처음에 나의 원발암이 있고 자, 몇 년이 지나서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발, 간이라든지 폐에 재발을 해서 자, 조직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예를 들어 나의 원발암은 허투 음성이었는데 다시 재발한 전이암은 허투 양성이라든지 이렇게 성격이 변한 전이암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줄기세포가 다시 자라나서 전이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성질로 변화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암줄기세포.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나는 허투 음성이라든지 이런 성질의 세포였지만 이 줄기세포는 나중에 다시 살아나면 자기의 성질을 또 변화시켜서 다른 세포로 태어나서 분화되고 전이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방암에서는 특히 이제 중요한데, 이런 암 줄기세포를 저하하는, 막을 수 있는 약이 이제 세포 실험에서는 이 독시사이클린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시사이클린이
항암에도 잘 안 듣고 방사선에도 잘 안 듣는 이 암 줄기세포를 억제를 하더라. 이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항염작용을 통해서 이게 항암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독시사이클린은 항생제잖아요. 이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을 갖다 어떤 연구들을 많이 했냐면, 자, 항생제라는 거는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세균에 의한 감염 말고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도 만성염증이고요. 그냥 관절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만성적으로 치주염이 있다든지 만성적으로 어떤 피부염증이 낫지 않는다든지, 자, 이럴 때 이 독시사이클린이요, 자, 균 감염이 아닌 경우에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이 독시사이클린이 그 만성염증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암 연구 쪽에서도 결국은 항암 작용을 하는데 이 독시사이클린이 하는 역할 중에 이 항염 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성염증에 독시사이클린을 처방했을 때, 먹었을 때, 또는 세포 실험을 했을 때 세균을 죽이는 역할이 아닌데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독시사이클린이. 근데 이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만성염증이 생겼을 때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타제라는 효소가 올라가요. 이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타제라는 효소는 어떤 효소냐면, 매트릭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조직, 이 매트릭스를 메탈로프로타제는 효소라는 의미인데, 이 효소가 흐물흐물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하는 이 효소들이 만성염증 때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암이 발생해서 자라날 때 주변 조직을 파고들려면 주변 조직이 흐물흐물해져야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암이 전이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주변 조직이 흐물흐물해야지 파고들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파선을 타고 가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커질 때, 그 다음 전이 될 때 많이 올라가는 효소가 뭐냐면 이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타제라는 효소인데, 이 독시사이클린이 이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염증에 관련된 효소들 작용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독시사이클린이 항염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나고 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독시사이클린이란 항생제는 1967년도에 미국 FDA 인증을 받고 사용된, 오랫동안 사용된 항생제고, 여러분들 이제 뭐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치료할 때도 사용하는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를 먹었을 때 우리가 세포 연구 이런 걸 해봤을 때 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항염작용을 통한 암의 성장, 그 다음에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세포 실험에서요, 그 반응들을 계속 보이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규모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독시사이클린 가지고 임상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당뇨약이나 고지혈약 같은 경우는요, 이 약이 진짜로 혈당을 낮추는데, 그 다음에 고지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나 임상을 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을 갖다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암 발생도 주네, 이런 연구가 도출이 되는 건데, 이 독시사이클린은 그렇게 장기간 먹는, 또는 어떤 만성병이 있는 환자라든지 이렇게 환자군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할 수 없는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없고, 많은 경우가 세포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 독시사이클린 자체가 갖는 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항염작용을 통해서 암세포가 커지고 성장하고 전이 되는 거를 막는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 COC 프로토콜,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먹지 않고 어떤 단기간 동안 먹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환자분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기간들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비타민C 때문에 많이들 드시고 있지만요. 자, 오늘 독시사이클린이 어떤 식으로 항암작용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항암작용하는 이런 대사약물치료 약제들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 우리 암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